안녕하세요. 박지민 박사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노인 건강 관리 분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의 노년기를 안내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영광입니다. 오늘은 조금 개인적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위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나이가 들면서 소리 없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돌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어렸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나중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완전히 정상적이고 무해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습관이 실제로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공개적으로 자주 논의되지 않는 주제의 예상치 못한 측면을 탐구합니다. 65세 이후에 자주 자위를 하면 신체와 전반적인 건강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의료 전문가들 사이의 최근 논의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실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많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저를 기억하세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 건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실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습관이 심장, 신경계 및 정신에 미치는 실제 영향, 특히 이것이 에너지 수준, 기분, 심지어 장기적인 심혈관 건강에 어떻게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귀하는 신체 내부에서 가능한 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며 건강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제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0을 입력하세요. 귀하의 의견은 이 동영상을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심장에 가해지는 가장 큰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입니다. 65세 이후 잦은 자위로 인해 가장 흔히 간과되는 위험 중 하나는 그것이 심장과 전반적인 심장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입니다. 이 활동이 심장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는 모든 활동, 특히 빠르고 강렬한 발작 중에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높이는 모든 활동은 노화된 심장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동맥을 가진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유연성은 자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심박수의 급격한 증가는 때때로 불규칙성, 현기증을 유발하거나 심장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랬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계단을 오르거나 식료품을 나르는 등의 작은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호흡이 바뀌고 약간의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발생하지만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고 운동처럼 점차적으로 준비시키지 않는 동일한 유형의 신체 반응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심박수가 생각보다 갑자기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심장 긴장으로 인해 일부 노인들은 약간의 피곤함을 느끼거나 나중에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민호는 72세에 은퇴한 엔지니어로 자신이 꽤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식단을 관찰하고 활동적으로 지냈지만 특정한 개인적인 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민호가 완전히 멈출 필요는 없지만 의사는 그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방식으로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신체가 이러한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 후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준비 없이 갑자기 육체 노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심장 근육과 혈관은 예전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까다롭습니다. 가끔씩 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주 또는 강렬하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노화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수행한 후 갑작스러운 피로, 현기증 또는 약간의 가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몸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실제로 심장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로, 신경계 및 피로감입니다. 많이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잦은 자위가 신경계 피로를 유발하여 나른하고 나른한 느낌을 주고 심지어 머리가 약간 흐릿해지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에너지 호르몬과 신경신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며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은 더욱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당장은 스트레스 해소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피로를 가중시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더 지친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를 당신이 아는 모든 일을 위한 에너지 배터리로 생각하십시오. 신체 활동, 감정 처리, 심지어 정신 집중까지 이 배터리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젊을 때는 배터리가 빨리 충전되고 신체가 큰 문제 없이 많은 자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능력은 느려집니다. 한때는 어렸을 때 간단한 휴식 방법이었던 것이 이제는 신경계에 큰 타격을 주어 장기간의 피로, 졸음, 심지어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9세의 퇴직교사 김준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김준호는 하루 종일 유난히 피곤함을 느꼈다. 그는 종종 아침에 에너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하루를 보내기 위해 짧은 낮잠이 필요합니다. 그는 단지 그것이 나이가 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주 동안 특정 습관을 줄였을 때 그의 활력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더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심지어 잠도 더 잘 자게 되었습니다. 연관성은 분명해졌습니다. 특정 일을 과도하게 수행하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동기부여, 기분 및 에너지 활동을 제어하는 뇌의 작은 화학 전달 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의 급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움과 뇌의 보상 화학 물질은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자극은 도파민 고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가 즐거움에 덜 민감해지면서 피로감, 낮은 동기부여, 심지어 가벼운 슬픔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의 뇌는 회복력이 뛰어나 이러한 기복으로부터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신경계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일상적인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일부 노인들이 이전보다 더 나른함을 느낀다고 보고하는 이유입니다. 요점은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변화는 한계를 이해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대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와 달리 피곤함을 느끼거나 의욕이 없어지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면 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습관이 수행 빈도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는 일일 에너지 수준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와 함께 계시고 이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2번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피드백은 제가 가장 중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 장애와 불안입니다. 노인의 잦은 자위로 인해 가장 간과되는 영향 중 하나는 이것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하면 긴장을 풀고 더 빨리 잠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에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은 변합니다.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 대신 실제로 밤에 불안함을 느끼고 자주 깨고 아침에 충분히 쉬지 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은 호르몬, 뇌 활동 및 신경계 조절의 복잡한 조합에 의해 관리되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주요 역할 중 하나는 몸에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할 시간임을 알려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입니다. 몸은 이완 상태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뒤척이고 나면 곧바로 마음이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뒤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은퇴한 74세 남성 정우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쉽게 잠에 들었다가 밤에 여러 번 깨는 성가신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잠 습관을 바꿔도 아침에 어지러움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도파민과 멜라토닌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읽고서야 그 연관성을 깨달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일상생활에 작은 변화를 준 덕분에 정우석은 잠을 더 잘 잘 수 있었고 피곤하지 않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문제는 이 습관이 잠들기 직전에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하지 불안 증후군, 야간 근육 경련 또는 노화로 인한 일반적인 수면 문제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되면 완전히 긴장을 풀기가 어려워 몸에 필요한 깊고 회복력이 있는 수면 대신 가벼운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다음날 피곤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몸이 쌓여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는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장기적인 수면 문제는 염증 증가, 기억력 감퇴 위험 증가, 심지어 면역체계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스스로 회복하기가 힘들어 육체적으로 강하고 정서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밤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피곤함을 느낀다면 이 습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운동 시간이나 빈도를 조정하는 등의 작은 변화가 수면을 개선하고 신체가 제대로 회복되도록 돕는 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립선 자극과 비뇨기 문제입니다. 노인의 잦은 자위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결과 중 하나는 전립선 건강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정기적인 활동이 모든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특정한 과도한 활동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는 전립선 민감도 증가, 경미한 염증, 심지어 배뇨곤란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으로 커지며 양성 전립선 비대증, 비갈치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는 때때로 방광을 압박하여 소변을 완전히 보기 어렵게 만들고 특히 밤에 자주 소변을 봐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가 과도하게 자극되면 주변의 근육과 조직이 자극을 받아 화장실에 더 자주 가고 싶은 느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은 이 루틴을 정기적으로 수행한 후 일시적인 압박감, 소변 흐름이 약해지거나 심지어 약간의 자결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걱정할 이유는 아니지만 특히 이러한 증상이 일상생활에서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입니다. 71세에 은퇴한 건설 노동자 최상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최상우 씨는 이전에 심각한 소변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었지만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더 자주 깨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노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와 상담한 결과 전립선을 과도하게 자극하면 때때로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어 일시적으로 염증과 민감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증상이 호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상적인 활동을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몇 주 안에 그의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흔히 간과되는 또 다른 점은 규칙적인 자극이 골반 기저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골반저 근육은 방광 조절에 중요하며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은 자연적으로 약해집니다. 과도하게 자극을 받으면 피로해져서 가끔 갑자기 소변이 새거나 배뇨를 완전히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빈번한 자극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 횟수를 줄이거나 골반저 운동을 추가하는 등 작은 조정을 하면 전립선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동시에 더 나은 뇨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익숙하게 들리면 잠시 시간을 내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하의 편안함과 건강은 주목할 가치가 있으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시청 중이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래 4번의 댓글을 달아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피드백은 제가 귀하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원하는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65세 이후 규칙적인 자위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호르몬 균형과 전반적인 기분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활동이 에너지, 정서적 안정, 심지어 우리의 사고 능력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의 방출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 효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너무 자주 수행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다음 날에는 불편한 기복을 느끼거나 심지어 약간의 쇠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 도파민,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은 모두 우리가 매일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활동에 참여하면 즐거움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기분 좋은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급증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사용하면 도파민 고갈이라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화학 물질에 대한 뇌의 민감도가 감소하여 일상 활동이 덜 즐겁고 동일한 수준의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한 주기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어떤 남성들은 의욕이 없고 쉽게 좌절감을 느끼며 이유도 모른 채 가벼운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항상 침착하고 긍정적이었던 68세의 전직 회계사 박진우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를 약간 변경한 후에야 그 연관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분이 더욱 안정되고 에너지도 더욱 안정되었으며 일상생활에 슬며시 생기기 시작한 감정적 붕괴를 경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젊은 남성이 이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더 피곤해지고 의욕이 떨어지며 근육 긴장도에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프로락틴과 같은 특정 호르몬의 과도한 방출은 테스토스테론을 더욱 감소시켜 남성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정서적 기복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활동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절제가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불균형을 느끼거나 동기부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전반적인 기분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진다면 호르몬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자극 세션 사이에 신체에 재설정할 시간을 더 주면 자연적인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 에너지 수준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웰빙 감각이 향상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이런 유형의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느낀 적이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지 못한 채 이러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65세 이후에는 민감도가 점차 감소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즐거움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활동이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흔히 간과되는 점은 과도한 자극, 특히 그것이 일상의 일부가 되었을 때 둔감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가 예전보다 덜 강렬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반복되는 자극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자극이 너무 자주 발생하면 신경수용체의 반응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효과를 얻으려면 더 강하거나 더 긴 자극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노인들은 한때 즐겼던 감각이 더 이상 강하지 않거나 동일한 수준의 만족을 얻으려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때 쉬웠던 일이 이제는 더 많은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특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한때 쉽다고 느꼈던 일이 이제는 더 오래 걸리고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나친 자극이 원인인 것 같았습니다. 일상생활을 바꾸고 몸이 회복할 시간을 더 준 후 전반적인 민감도가 향상되어 경험이 다시 더 자연스럽고 즐거워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경피로입니다. 신체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말단은 동일한 반복 활동에 너무 자주 노출되면 과도하게 자극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페이딩 효과가 발생하여 반응이 이전보다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단기간에 너무 많은 도파민을 방출하면 내가 즐거움을 처리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으며 때로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 흥분이나 기대를 느끼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자극 사이에 신체가 회복할 시간을 더 많이 주면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러운 민감도가 향상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이 계속 즐겁고 불쾌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전과 같지 않거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깨닫지 못한 채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만 작은 조정만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6번 댓글에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참여는 귀하의 건강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째, 외로움과 감정적 거리가 늘어난다. 노인의 잦은 자위로 인해 가장 간과되는 결과 중 하나는 정신건강과 사회적 연결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무해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활동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 때로는 고립감, 외로움, 의미 있는 관계로부터의 감정적 거리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긴밀한 감정적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과 깊은 개인적 상호작용은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과 정신 건강에 중요합니다. 자위가 편안함을 찾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주요 방법이 되면 진정한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려는 동기가 미묘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이 덜 만족스럽거나 심지어 불필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단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상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호는 아내를 잃은 75세의 미망인이다. 이상호는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하루를 채우기 위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사교 활동을 하더라도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보다 의무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즉시 연관성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결국 편안함을 위해 고독한 활동에 의존하는 그의 습관이 조용히 고립의 힘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더 많은 사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을 때 지역 그룹에 가입하거나 지역 사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오랜 친구와 다시 연결하는 등 그는 전반적인 기분이 좋아지고 외로움에 대한 감정이 덜 강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서적 분리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로 고립감이 더 강해질 때까지 종종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때때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노인들이 특정 습관이 그러한 패턴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혼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심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유된 경험에 대한 대화든 단순한 악수나 포옹이든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에 참여하면 유대감과 감정적 연결과 관련된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방출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옥시토신 수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외로움과 가벼운 슬픔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고립감을 느끼거나 사교 활동의 보람이 덜해지기 시작한다면 특정 습관이 그러한 감정을 형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사교 활동을 위한 시간을 내거나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인간관계를 장려하는 취미에 참여하는 등 작은 변화를 주면 균형감과 성취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통찰력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연결은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며 작은 변화라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번째, 골반 기적은 약화 및 방광 조절 문제입니다. 노년층의 잦은 자위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결과 중 하나는 골반저 근력과 방광 조절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나 질병에서 회복 중인 사람의 골반 건강을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방광, 전립선, 하복부를 지탱하는 근육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특히 자주 또는 너무 강한 강도로 이 부위에 너무 많은 긴장을 가하면 골반저 피로가 유발되어 방광 기능에 미묘하지만 불편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골반 기저근은 방광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내부 장기를 지지하며 하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근육이 약해지면 급박함이 증가하고 간헐적으로 누출이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이러한 변화가 노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의도치 않게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70세에 은퇴한 기계공 윤정훈 씨는 항상 건강이 좋았으나 화장실에 더 자주 가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또한 재채기를 하거나 웃을 때 때때로 통제할 수 없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골반저 건강과 정기적인 자극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한 후 그는 빈도를 줄이고 일상생활에 간단한 골반 운동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실질적인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긴급성은 줄어들었고 그는 하루 종일 더 많은 통제력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적절한 회복 시간 없이 골반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신체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근육 피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합니다. 쉬지 않고 팔이나 다리를 무리하게 사용하면 통증이 생기고 근력이 저하되는 것처럼 골반 부위에 너무 많은 긴장이 가해지면 일시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완전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신경 민감도입니다. 골반 부위의 신경은 방광 기능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하게 자극되면 뇌에 혼합 신호를 보내 잘못된 긴박감을 유발하거나 방광이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사람들이 물 섭취량을 바꾸지 않더라도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소식은 생활 방식을 조금만 조정하면 이러한 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주 하지 않고 간단한 골반저 운동을 추가하고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면 통제력을 회복하고 중요한 근육에 대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아래 8번의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하의 참여는 귀하의 건강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생각.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무해해 보이는 많은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 원치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위는 심혈관 건강과 신경계 피로에 미치는 영향, 호르몬 균형, 수면의 질, 골반저 근력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지 않습니다. 절제와 인식이 핵심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귀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건강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몸이 항상 당신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기분, 방광 조절 또는 전반적인 만족도의 변화를 발견한 경우 습관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무언가를 덜 자주 하는 것이든 사회적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든 매일의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신체의 필요사항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러한 영향 중 많은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도 활력과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통찰력이 가장 눈에 띄나요? 이러한 변화를 스스로 느끼셨나요? 아니면 공유하고 싶은 개인적인 경험이 있나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훌륭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치 현명한 친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절제에 관해 조언해주는 것과 같으며 심지어 자연스러운 습관도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과식을 하지 않듯이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생각하세요. 이 주제에 관해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 섹션에서 귀하의 경험이나 통찰력을 공유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더 많은 프리미엄 건강 팁과 조언을 받아보세요.